아버님들이 오시면 네, 더 좋아요. 얘기를 하기가 이게 어머님들이 나중에 두 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서 네, 훨씬 더 좋아요. 집에 가면 또 싸우시거든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녁 때는 저희가 라이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이제 6월달, 7월달 되니까 아버님들이 좀 여유가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들도 아버님들이 직접 많이 하세요. 요새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했는데 사실 여기 그 저녁 때 설명회는 저희가 거의 안 하다가 근데 지금 이번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회가 예전에 저희가 한 4달 지금 안 해가지고 네, 이번에 지금 설명회 언제죠? 18일 날 설명회는 3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서 지금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또 관심들은 다 이제 똑같으세요. 이제 지금 이제 이 경쟁 체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어머님들 자녀들 세대는 이게 바뀌는 입시에서의 변화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권에 그냥 이제 수업을 하면 대치동스럽게 해서 다 목동이나 뭐 중계까지 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린애들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를 보냐면 전국에서 이제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움직이는 변화를 많이 봐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데는 세종에 있는 혁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세종에 있는 지역의 학교들이 약간 저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단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애들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사 쪽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인데 경쟁을 갖다가 시켰을 때 얘네들이 그 우위에 점할 수 있는 확률적인 거는 예전에는 뭐 7대3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5대5나 아니면 4대6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수업을 지금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수업에 대한 무게를 사실 가볍게 할까 고민을 갖다 하다가 이제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좀 다시 바꿨습니다.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가벼워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현재 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 과학 공부는 초창기에 시키고 올라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신만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내신에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월등히 잘 해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내신 점수의 목적으로만 과학 공부를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버티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새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습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짜임새 있는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다듬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시간표이고요. 저희가 그냥 아예 그냥 1형제, 2형제 해서 아예 그냥 이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3학년, 4학년 때 일단 대학부설 영재원 입학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부설 영재원에 입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일단은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성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밑거름들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대학부설 영재원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학생들에게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영재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성취 욕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 그것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참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안 하는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과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한과영이라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그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입시를 맞추기가 학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이번에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지원을 갖다 할 때 탐구보고서에 대한 산출물을 3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에서 우리가 그 작성한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느냐? 학교에서 이제 진행했던 과학전람회나 발명대회, 창의력대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던
연구 과제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저희 1학년들은 지원자가 이제 일반 전형에 2명이 있고요. 네, 장영실 전형에는 지금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공통적으로 이제 줌에 대한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이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 전년도에 장영실 전형을 미리 경험을 갖다 해보고 올해 2학년 때 지금 다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봤던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다부지기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도 하지만 원래 5분에 예정되어져 있던 면접의 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에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을 한번 그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15분 정도의 면접을 갖다가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까 하는 겁니다. 이제 한과영의 장영실 전형의 면접은 2차 면접에서는 9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90분에 대한 면접을 잘 견디고 잘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보통 면접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면 학생들의 그 바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역량치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한과영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 9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변을 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영향이냐면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혹시 여기 가까이에서 바라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머님 어떠세요? 앞에서 바라보세요? 막 이렇게 들이밀고 바라보십니까? 그럼 애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반대 안 하나요? 반대도 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왜요? 아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버님들도 가까이서 보세요? 그럼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죠? 장난치고 그 아버님한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버님은 이게 약간 그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보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이제 가볍게 장난치듯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님은 좀 예외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면 수긍을 하시지만 한 가지 그 부분에서 꼭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6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애들이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관심에 대한 기대 부응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베이스를 갖다가 꾸리는 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이제 앞에 가서 아버님께서 조금 앞에서 관찰은 하시지만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들을 좀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바람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5분 오시기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만석 다 찼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연휴는 다 보내셨습니까? 오늘 차 엄청 막히던데요. 다녀오셨어요? 저는 출근했어요. 아버님은? 와이프는 재택근무. 어머님은 왜 표정이 오늘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오늘 고속도로에 차 엄청 막히던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그래도 어머님 이때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약간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선행학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약간 배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의 틈이 생기는데 그 시간의 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학습적으로만 다가서려고 하는 게 요새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경험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이게 주의 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의 이해나 관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뭔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할 때 이런 대화에서의 깊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시간 되실 때 빨간 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귀찮고 좀 어려우시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이렇게 도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 이번에 그 작년 성적인 거죠. 저희들 영재교육원은 대학부설 75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 12명하고 해서 총 전체 87명입니다. 대치동에서 단일 학원으로는 뭐 최고이고요.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관점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 수업을 갖다가 진행할 때, 그리고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갖다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질수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부모님의 관심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의 목적입니다. 일단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어떤 관심이 이제 저희가 체크가 됐으면 그 관심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그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들어오게끔 되면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실험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실험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칼이 주어지는 메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해부 실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진행하는 실험 중에 대부분들은 이게 물질을 갖다 만지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교과와 책과 실험의 일부가 들어가게끔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실험을 싫어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책을 갖다 보실 때 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스킵하듯이 읽고 나면 책 덮어두잖아요. 근데 책을 갖다가 2번, 3번 읽다 보면 거기다 뭐가 붙냐면 포스트잇이 붙어요. 근데 포스트잇이 붙고 또 한 번 붙고 하다가 보면 책이 나중에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책을 100권, 200권, 300권 읽을 필요가 없고 그 책에 대한 부분 한 권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에 접근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유지와 그다음에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머님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저것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장기 못 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저희가 들었을 때 어리기 때문에 제 아이는 늦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뭔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수학을 떼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수학의 진도에서 연산 부분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학습들이 많이 되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 가게끔 되면 아이들의 이 성장 치수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좀 느리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빨라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딱 요 말씀이 명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수면 위로 올리지 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면 위로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 잘하는 아이들은 이게 드러내놓지 않아도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분명히 수학을 빨리 달리면서 K모를 할 거예요. 어머님 혹시 K모 시키실 건가요? 전혀 안 시키실 거예요?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죠? 아버님은? 혹시 아버님은 시키실 건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5학년 때 시키실 건가요? 6학년 때 시키실 건가요?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 승부를 가야지. 아버님 혹시 영재고 출신 아니신가요? 어머님은요? 전혀 생각 없으시고 어머님은? 자, 저게 제일 위험해요, 어머님. 봐가면서.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약간 이게 상황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수학에 대한 진도가 맞지를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머님 K모 안 하신다고 했지만 수학의 진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어머님 그냥 딱 명쾌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가장 승산 있는 데이터. 저희가 얼마 전에 릴스에다가 여기 대치동 샘수학 이영미 대표의 영상 하나를 올려놨는데 릴스 거의 한 1.6만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7세, 8세의 수학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대치동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거 영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그걸 읽고 어떤 분이 이제 그 문의를 주셨는데 정말 대치동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대치동 아이들이 빠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치동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 커리큘럼의 시스템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달라요. 다른 학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대치동 샘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낸 초등학교 1학년 제자 같은 경우에는 6학년까지의 연산이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걔가 6학년 연산인 줄 아냐고요. 네. 모른다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6학년 연산을 자연스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재미있게 깊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터치할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빨라진 그 교과의 학습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위로 올리게 되면 갭이 생겨요. 근데 그 수학적인 부분의 갭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그냥 공부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학원에 돌려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과정은 한 3번, 4번 듣도록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수학을 재미있어 할까요? 재미없어 할까요? 재미없어 해요. 그리고 문제도 잘 안 풀려요. 근데 K모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이상해요. 왜? 3번, 4번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다른 거 다 떼고요. 지금 입장에서 나중에 중학교의 입시, 왜 고등학교 입시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유는 영재고나 과고를 가는 학생들이 중3 때의 입시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입시의 입자도 모르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는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영재고 입시에 대한 부분에 한 발 걸쳐서 뭔가 이 지원을 하려면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 수학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인문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까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K모에 대한 부분을 5학년 때 1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재고나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생각 없이 네,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갖다 시켜서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 수원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최근에 대치동의 그 경향상 아이들이 빠른 아이들은 보통 수상, 수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중학교 한 2학년 후반에 또는 3학년 초반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1년 안팎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고 갔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일반 학교에 네,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2등급입니다. 2등급. 2등급 몇 점 나왔을까요? 어머니 몇 점 나왔을까요? 2등급. 어머니 해보세요. 그냥 점수를 맞춰보세요.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몇 점? 92. 네, 어머니 몇 점? 아버님. 2등급. 네, 2등급. 90. 아버님. 아무튼 높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정말 이 얘기를 다들 꿈 깨세요. 근데 72점입니다. 네. K모 다 한 애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72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는 등급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멘탈을 털릴 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일까요? 아니면 애들일까요? 네, 애들이에요. 몇 퍼센트죠? 2등급이 지금 4% 바뀌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이게 수학은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이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밀려나는 거죠. 예, 그리고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서술형 바뀌는 부분에 대한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들은 서술형으로 100%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객관식 문제, 네. 저희가 그느드라고 하는 그 문제의 서열이 보기가 이제 5개가 아니고요. 7개, 8개의 팔지선다형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네, 어머님 애들 괴롭히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선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해야 되는 건 늦게 시작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이 난이도 높은 수업을 갖다 진행할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알고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재밌으니까 위에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치 MSG에서의 그 학년별 커리큘럼은 네, 이거는 제가 2015년, 2014년도에 이 MSG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요. 그 뒤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미래탐구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전 이 로드맵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 딱 요 부분에서 갈리죠. 근데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낮아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9월 달에 이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진행을 갖다 시작을 하는데 교과가 들어가는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9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갖다가 하다가 보면 영재원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걸려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보내시고 싶은 영재원은 서울교대 영재원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노망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교대 반드시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때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수학은 2학년 2학기 거까지 과학 같은 경우엔 중등 기본까지의 수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문제 수준이 거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 수준에 대한 부분이 거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융합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지식이 없다가 보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이 말하는 게 뜬구름 잡기의 상상력밖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하려면 교과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서울교대가 초등학교 3학년을 없앴고 소프트웨어 과정만 남겨놓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선발만을 하는 초등영재원으로 지금은 변신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서울대였던 이 루트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울교대를 갖다가 진학을 해서 3년을 잘 다니고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으로 진학하는 게 지금의 최종 로드맵입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노드를 왜 가지고 있냐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영재원이지만 학습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학, 과학 영재원이 수학 심화 같은 경우에는 수1부터 수업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학, 물리 1, 화원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가는 학생들이 대치동이나 중계 목동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친구들. 이번에 연대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원에 가서 아이들이 거의 지금 휩쓸었죠. 근데 휩쓸었는데 중요한 건 더 휩쓸게끔 되고 관심사가 많아진 건 거기 연세대에서 영재교육원이 처음으로 과잠을 갖다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다니는데 애들이 이런 트레이드마크처럼 과잠을 입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꽂힌 부모님이나 애들은 그거를 안 벗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조금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다 연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쪽에 수학을 빼놓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탐구 위주의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찰력이 좀 높은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의 공부를 갖다 지도를 시키실 때 제일 어려운 학년이 어디냐면 3, 4학년이에요. 왜 이때가 3, 4학년이 어렵냐면 1, 2학년 때는 쉬워요. 어머님들께서 1, 2학년 때 다른 거 말고 아예 그냥 꽂혀가지고 지도를 하시기가 편한 게 성대경시가 있잖아요. 근데 성대경시 시험을 갖다가 보는데 성대경시 왜 보는지는 알고 보셔야죠. 성대경시 왜 볼까요? 어머니 성대경시 보게끔 하셨어요 혹시? 전혀 안 보시게끔 했어요? 어머님은 성대경시 보게끔 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은? 오늘은 특이하시네요. 아버님은 혹시 성대경시는 보게끔 하세요. 이유는 그 경시가 아니고요. 지표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경시에서 상 받기 위한 거는 옛날입니다. 옛날. 물론 상이 나오면 좋지만 자기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또는 3학년, 늦어도 3학년까지 그 성대경시에 대한 부분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부터는 이제 성대경시를 안 보고 KMC를 갖다가 대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KMO가 이제 그 위에 이제 5학년부터 진행을 해서 보는데 올해 이 KMO 시험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10점이 낮아져가지고 40점대가 커트라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갖다 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현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니까요. 수학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네, 본인이 수학을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좀 바꿔야 될지 그걸 정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그 있는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 KMO를 본 학년의 그룹군이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KMO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냥 자기가 보러 간 친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은 KMO 그 진행을 하는 학원에서 1년 정도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애들은 해피해요. 네, 즐거워해요. 왜?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저는 내년에는 걔네들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인 거죠. 왜냐면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네,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가방 메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가방 메고 돌아온 아이가 이 인상이 막 찡그러져서 네, 막 힘들어해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유쾌하게 재밌게 돌아오는 거는 차이가 많거든요. 아이가 학원에 나갈 때 즐겁게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요새 학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 수학 공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막 토로하고 있거나 막 힘들다고 어머님께 짜증내고 있으면 사실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치가 많이 떨어지게끔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때의 그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늦게 시키셔서 4학년 때 시키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실험은 4학년 이상부터는 아예 줄이거나 실험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대회 중심으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나중에 어머님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공부를 이제 막 정말 잘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아이돌의 이름은 네, 정말 잘 외워요. 네,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들어서 네, 자기 특목고를 가겠다고 어머님한테 선포를 했어요. 네, 중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기 직전의 여학생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선포를 했는데 수학도 네, 과학도 아직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럼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담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막상 이제 그 뭔가 바람이 이제 불어 넣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얘는 늦었잖아요. 그러면 늦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동안 안 해온 거를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동이 자꾸 걸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건 애가 컸잖아요. 단어의 이해력이 빨라요. 그러면 공부의 이 습득력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아이돌 얘기를 들었는데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걸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담 통해서 그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 동기부여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늦게 가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중학교 때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네, 저는 국제중을 가실 걸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국제중은 네, 여기서 대형 국제중이나 청심이 있는데 추첨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국제중 가신다고 해서 어머님들 계획에 아버님들 계획에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들을 갖다가 할 수 있고 네, 저희 학원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초등 과정 끝나고 나서 중등 과정 끝나고 고등 과정의 1단원까지 통합과학이 아닙니다. 1까지를 끝내게 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금 물리2, 네, 화2까지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뭐가 이제 그 안심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입시를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때든 네,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사실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하는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잘못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머님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자녀분이 있으시면 내년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꼭 신경 써주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학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아버님 뭘까요? 학교에서 이건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시켜야 됩니다. 네? 네. 꼭 해야 돼요. 왜 회장을 해야 될까요? 왜 회장을 해야 될까요? 요새 입시의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죠? 인성이에요. 리더십이 아니고요. 인성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인정한 아이의 인성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네, 이 회장,
그다음에 초등학교 회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네, 영재학교 입시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 더 덧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창체나 체험활동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질병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기록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미인정까지는 이제 미인정이 뜨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인정 기록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이제는 커트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병권에 대한 기록들도 네, 그걸 걸고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퇴로 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네, 어머님, 아버님 과학 과목이 없습니다. 네, 과학 과목이 없고 네, 이제 거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보내시는 학원이 와이즈만이나 아니면 한생연이라는 학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좋습니다. 왜냐면 와이즈만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이제 거쳐온 연식이 입증이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생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은 이제 시험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를 갖다 더할 때 좀 보내셔서 좀 다듬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대신 와이즈만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초등학교 4학년에 하우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교과로 전향되어지기 때문에 실험을 거의 안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학원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생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보내시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생연은 지역마다 전문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네, AI 로봇관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생명이 있는 게 목동이고요. 네, 그 다음에 AI는 용산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왜 그거를 추천을 드리냐면 코딩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C큐브 보내면 되겠지 하지만 C큐브보다는 더 좋은 코딩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코딩 학원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코딩에 대한 접근이 맨 처음에 어려우시면 학교에서 방과 활동으로 네, 앱 인벤터 같은 것들 이제 또는 블록 코딩 같은 걸 할 때 그런 것들 자꾸 접근을 시키세요. 안 시키시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님 피해 보는 건 아이가 아니고요, 어머님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정보 코딩 안 시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 내신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내신에 아예 포함되어지는 과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은 네, 사실 과학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팩토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가맹을 저희가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시 쓰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했는데 어떤 한번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사실 그 교재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근 이런 데 가면 1년치가 다 나와 있다면서요. 예, 몰랐어요. 그것도 싸게. 예, 저희는 이거 1년치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면 5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당근에는 21만 원인가 나와 있대요. 어머님들 당연히 어디 걸 사겠어요? 당근 거를 사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프로그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제쳐두고 네, 저희가 원래 하던 수업을 갖다가 다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학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 교재에 대한 교과에 대한 수업도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상과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내서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던져주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실험 활동이나 제작 활동을 하고 정리 발표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른 지역에서의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잘 하게 되는 방법 중에는
자기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각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요새 이 서울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그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들을 많이 지금 시키더라고요. 서울 쪽에서도 교육은 시키지만 학원에서 시키는 것 외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왜 그러면 이 발표를 갖다 시키는 이유는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입을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가 많이 생기고 있냐면 면접 학원이 스물스물 생겨나고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갖다가 시킬 때, 자,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 때 연습한 친구와 시험 때만 연습한 친구는 다르겠죠. 자, 어머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똑같은 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어머님, 어머님이 이제 그 입시에서 이제 그 면접관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면접의 질문을 갖다 지금 똑같이 이제 하는데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정말 잘했네. 생활기록부에 근데 이렇게 많은 상을 갖다가 받으면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입시를 갖다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너는 거기에 대한 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변명이라도 해줄래? 이렇게 하면 어머니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실제 대입 MMI 면접 질문입니다. 어머님 생각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님 시간 5초 지났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니까 타당한. 네, 일단 어머님이 위인이에요. 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느냐고 못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걔가 학교 1등이 아니고요. 이 전체 테두리에서 1등입니다. 아주 멋지게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은 되게 스킬 있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연극까지 시켜요, 어머님. 면접에서. 네, MMI 면접.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서울대가 SNU 역량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역량평가를 갖다가 실시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갖다가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보듯 뻔해요. 공부는 다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영역평가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여태까지 전교 1등을 유지해왔던 애가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에 더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걔는 그걸 준비를 해볼 겨를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역량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경험도 없었고 하지만 전교 2, 3, 4등을 그걸 해볼 수 있는 역량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되어지는 사례들이 최근에도 나타났고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량평가의 중심으로 가게끔 되어지면 서울대를 비롯한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 근데 일반고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입시의 입자도 잘 모르시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하죠? 평소 때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이런 토론 발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학원에 보내주시면 또 학원에 온 아이들이 가장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면 애들이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게 수업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애들 뭔가 자세 흐트러지거나 가면 똑바로 앉아. 또 왜 떨어뜨려?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굉장히 옥죄이거든요. 그러면 애들 생각 자체에 대한 부분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애들은 애들이고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인정해 주어서 본인이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는 선생님의 몫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머님 가장 앞에서 서 있는 선생님, 근접한 있는 선생님이 엄청 중요해요. 어린이는 더 어려질수록 선생님이 여기서 신발 벗고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밀착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선생님일수록 애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인정을 갖다가 해주게 되어지면 나중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 신뢰하는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애가 학원에서 배운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설명해 보는 거.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듣고는 있지만, 네, 피곤은 하지만 애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님들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부분들의 수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샘플본 교재 이거 한 권을 갖다가 넣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재는 저희가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56가지 주제가 다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일단은 책을 갖다가 읽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 책은 다른 책을 갖다가 안 하고요. 과학 뒤집기 기본편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 뒤집기 기본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만화책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접근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책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교과에 관련되어진 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선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해서 처음에 이제 배우기 전에 마인드맵과 배운 후에 마인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암이 무엇인지, 마그마가 무엇인지,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네, 이루어져야 되죠. 단지 그냥 단순하게 이 화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실험을 하는 거에서 끝내면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캐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암석이나 이런 것들 만져보고 제주도 가더라도 이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보고 오는 것, 관심 없이 만지고 오는 것, 이런 거 말고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발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의 숙지를 갖다가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영상을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자료나 아니면 네, 그 다큐멘터리 자료들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초등과학 심화라는 그 책에 모두 다 네, 이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시각화에 대한 학습은 꼭 시킬 겁니다. 왜냐면 근데 학원에서는 안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에서 이어져서 할 수 있고 학원에서 굳이 이거 영상 보여주면서 시간을 뺏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애들이 과목에 이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이 화산 실험에 대한 부분들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을 쓰는 실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찰흙이나 흙을 안 쓰고 밀가루를 씁니다. 네, 근데 밀가루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밀가루가 부작용도 없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서요. 애들이 이 촉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갖다가 써서 만든 모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화산에 대한 모양이 분출 시 어떻게 관찰되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쓰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밀가루가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사실 분출되어졌을 때 분출되어지는 모양들이 다른 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까지를 하기 위해서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한 샘플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거기 들어가 있는 자료는 밀도 자료입니다. 근데 그 밀도는 스포이트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요. 그 스포이트에 대한 부분이 섬세하지 못하면 네, 그 밀도 탑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섬세함까지 좀 볼 수 있도록 실험에 대한 계획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들은 이렇게 교재를 가지만 초등학교 2학년들은 교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 교재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제본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학부모들 몇 분에게 이제 그 컨펌을 갖다가 받았는데 일단 너무 좋아하세요. 이유는 교재가 일단은 교재스럽다. 교재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은 교재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두 권의 교재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편집해서 교재를 다 만들었고요. 이 교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재원의 핵심이 모두 녹아있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교과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기사나 아니면 읽어볼 수 있는 것들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숙제나 이런 부분들은 단원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그 숙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그 진행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선학습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영상을 갖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단지 그냥 저희가 이게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소주제별로 10분 안쪽의 영상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오면 학원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심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초등과학 뒤집기 책 중에 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지만 네, 그 부분에 완성편을 쓰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저희가 맛을 갖다가 좀 봤는데요. 책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이유는 저희가 과학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지식이 네,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원에서 지정한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완성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완성편은 참고적으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배워야 될 그 커리 과정에 포함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과하고 같이 풀어서 진행하고자 해서 영상에 대한 부분의 선행학습과 학원에서의 심화학습, 네, 독서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네, 수업이 네, 모두 2시간 안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커리가 구성되어졌고 네,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촬영을 갖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상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저하고 네, 여은희 선생님하고 네, 김미경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밝혀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네, 40대 아래, 40대 이하의 강사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하의 강사는 왜 안 집어넣냐면 어린 선생님이 들어가면 아이하고 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무엇을 갖다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이게 선생님이 읽어내야 되는데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40대 후반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40대 그 선생님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 수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간표들도 네,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2학년은 과학 뒤집기 완성편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초등과학 심화 교재의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심화 확장 수업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갖다 받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의 성균관대 영재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교대나 다른 영재원들을 갖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초등과학 뒤집기 이 심화, 이 초과 심이라는 그 교재가 어디까지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냐면요. 중학교 기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기본에 있는 30% 정도의 내용까지 다 커버링을 할 수 있어서 영재원 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이 과학 뒤집기를 갖다 직접 저희가 이제 그 성우 출판사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 진행을 했고 그 라이브 강의하면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는 네, 공식적으로서는 네, 입증이 된 사례입니다. 여기 근처에 에듀포인트라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과학 뒤집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방식과는 저희가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과정별 단원에 대한 것들 물리, 화학, 그다음에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보시면 화학부터 들어가는 단원에서는 물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여름방학 때 물리 과정에 대한 총정리반을 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여기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점까지 좀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커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도 3개월입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여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중학교 생명과학에 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 이번에 교과 개정하면서 6단원은 삭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기본 심화 수업을 갖다 통해서 넓고 깊게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이 표가 제일 중요한 표죠. 저희들한테. 제가 제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과학 수업을 하는 거에 가장 큰 모토입니다. 일단 모든 수업에서 그 70과 30의 그 비율이 중요한데요. 초과심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70%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수업을 갖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등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이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들의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할 때, 중등교과 수업을 할 때 하이탑 교재이지만 하이탑 교재에 70%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고등교과의 30%가 또 내용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방식은 2014년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이 지금은 주요했죠. 이유가 뭐냐면 중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3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등을 잘하면 나중에 무엇을 잘하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바뀌는 25년도 교육과정에서 네,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통합과학의 내용은 중등 심화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등 과정에서 중등 라인의 가장 핫한 강사들이 다 무엇을 갖다 하기 시작했냐면 통합과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통합과학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유는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이 중등 교과를 기반으로 한 네,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현재 고등학생들은 네, 거기서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고 내신을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때의 개념에만 내가 그걸 급급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돼서 여기 화분을 갖다 보내주거나 그다음에 와서 인사 오는 친구들의 경우에 제가 언제 수업했던 친구들이냐면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수업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 대청이나 단대나 휘문 아니면 대명 이런 데 가서 잘 하고 나중에 결과가 잘 나와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인사를 오는데 어머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4학년 때, 5학년 때 했던 그 부분의 수업 부분이 나중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배웠던 아이들의 그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가 대학생이 돼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노트 왜 가지고 있느냐? 이 내용에서 심화학습을 갖다가 고등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오게끔 되어지면 이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들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의 물리 1이나 그다음에 물리 2, 화원, 하2는 중학교의 심화 버전에 조금 더 웃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 개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애들이 뭘 못하냐면 문제를 못 풀어요. 네, 진짜 심합니다. 왜? 올림피아드도 이제 거기서 물리대회, 화학대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못 풀어요. 진짜 심해요. 그래서 물리1, 물리2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3개월씩 진행되던 게 지금은 6개월씩 진행돼요, 어머님. 네, 그 문제 싹 다 풀고 가는. 네. 그래서 이런 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지금 초등 저학년일 때 그 과학을 갖다 시켜주시는 부분에서의 어떤 약간 이 포맷,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갖다 잡으신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내가 아이에 지원을 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무리가 안 되는 네, 선상에서 아이가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원칙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될 게 2번이 있습니다. 네, 뭐가 두 번이냐면 영재원 면접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영재고나 과고나 이제 자사고에 입시를 할 때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학원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님들이 자녀를 알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옆에서 아버님과 그 이제 자녀가 면접을 볼 때 옆모습, 옆라인을 네,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면접을 갖다가 굳이 학원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 면접에 대한 지적들을 갖다 받으면 근데 사실 그거 고치느냐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집에서 시키냐면 말이 부드럽게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은 굉장히 이제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해요. 예, 만약에 너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예, 저는 대도초등학교 5학년 누구누구이고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여기서 수학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해왔으면서 과학 공부는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실험을 갖다 할 때 탐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원치 않거든요. 요새는 여유가 있는 애들을 원해요. 여유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근데 과학 공부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꿈꾸고 있는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공부하더라도 물리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연계된 코딩을 갖다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자기가 좀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저 비롯해서 저희들 때보다 한 6년 정도는 머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을 저희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인정하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자꾸 거기에서 얹혀져 있는 프로그램에 얹혀져 있는 걸로 자꾸 학습을 하다가 보니까 애들 옷이 안 맞잖아요. 예, 안 맞는 옷을 입혀놓고 맞춰라 이렇게 하면 애들 안 듣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모님이 스스로가 먼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애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거는 모든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데요. 일단 수업 영상에 대한 거, 네, 이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수업들은. 네, 그리고 판서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정리를 갖다 해서 네이버 밴드로 저희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던 것들은 이게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판서, 그다음에 수업 영상 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들은 그 유튜브에 그 포함되어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것들에 대한 부분의 피드백들은 예, 주차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학년보다 저학년 애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영상을 집에서 꼭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필요한 영상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찾을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서 내용적인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정원은 6명입니다. 네, 6명을 넘지 않을 거고, 수업은, 네, 지금 이제 1학년 영재, 2학년 영재는, 한 명이어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다가설 때 처음에 인원이 적으면, 이제 아이들 파악하기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빨라질 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약간 더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갖다 진행할 겁니다.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그림 교재 같은 것이 영재 창의 교재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정형화돼서 이쁘게 컬러로 되어졌던 교재가 초등과학 심화 교재입니다. 네, 이 교재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겠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1년 과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업이 그 기본적인 3시간 수업이면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2시간 수업이고 거기에 책하고 그 실험이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학생들이 영상으로 접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의 커리가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1년이고요. 중간에 이게 뭔가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해당 단원들은 원래 초등학교 단원이 물화생지가 각각 8개 단원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되어지는 단원들 다 우리가 묶고 해서 6개 단원씩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에서 우리 몸 부분만 제외하고 생물은 5개 단원.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진들은 가능하면 다 촬영을 갖다가 일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현장 사진들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은 다 촬영을 일부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에 그 7월 달이 됐을 때 이제 만약에 2학년인 경우에 3학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으로 하면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이 이제 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저희가 코딩 선생님이 따로 있으세요, 어머님. 네, 그래서 코딩이 들어가면 코딩은 아예 그 지금 책을 갖다 낸 저자분이 저희가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 날 5시 반, 네, 그 다음에 7시 이렇게 해서 2개 타임을 또 오픈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 작년에 저희가 그 서울교대 영재교육원하고 성균관대 쪽에 그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코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재원의 예전에 그 비율 한 2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재교육원에서의 그 코딩의 과정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영재 학교들도 이제 코딩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경기 관찰 추천 전형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그 한가영의 장영실 전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정보만 뽑습니다.
근데 10명 내외 선발인데 82명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서 지금 올해 진행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율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는 장점은 문제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베이스는 중등 정보 교과서에서 준해서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좁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만을 갖다가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공부들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가볍다고 저희는 봐요. 네, 정보만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정보에서 파트 중에 지금 현재 이제 AI 영재고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지금 27학년도에 제대로 오픈이 되어지게 되면 정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2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영재 학교에서의 그 정보 이슈는 지금보다 더 몇 배나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도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용인,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부천 3개 거론되고 있고 이제 하나 빠진 데가 이제 동탄인데 네, 빠트레이드가 동탄에서도 지금 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경기도에만 만약에 제대로 되면 경기도에만 과학고등학교가 4개가 생겨요. 네, 근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과학고 이슈로 갈 수 있는 애들 자원의 선별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경기도는 영재원이라는 시스템이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추첨으로 선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추첨으로 선발하던 것을 일부 5개 지역은 다시 평가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부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이 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요. 3, 4학년이 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3, 4학년은 수학과학 쪽에서는 수원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2, 3학년이 영어나 이런 부분들의 인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한국 외대를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확대가 되어져서 이제 기능이 좀 더 커진다고 하면 아주대 정도인데요. 아주대가 원래는 6학년 중1 선발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리고 경인교대가 또 있고 가천대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 없던 대학 부설들이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런 데에 공부를 갖다 하려면 이제 실제로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겠죠. 근데 경기도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서울권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기도권은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은 빠르지만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성남, 분당, 정자, 순회 이 정도의 그 빠르기는 대치권보다 더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수원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밑에 애들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하면 나중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땐 그건 저희들의 논리고요. 네. 그분들의 논리는 또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커리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게 뒤지지 않는다. 근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자, 순회, 요 지역. 그 경기도권 벗어난 그 지역 중에서 나중에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동탄도 느려요. 일산도 느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동반 상승이 되어지는 그 경우에는 이제 대입에서의 경쟁이 불보듯 뻔하게 옵니다. 그러면 대입에서의 경쟁은 뭘까요? 아버님, 대입에서의 경쟁은 뭘까요? 학습적으로 다 커졌는데 역량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중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공부만 가르쳐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을 갖다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지금 이제 11년째거든요. 11년째인데 그 11년 동안에 그 봐온 애들의 그 성장을 갖다 봤을 때 공부만 해가지고 강조해서 된 애들도 있지만 그 비율보다 공부 외적으로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더 잘 된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시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되는 세대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북토린이라고 하는 이제 국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재단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이 북토린이는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어 어린아이들, 아주 이게 어린아이들, 이게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그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 독서 토론 프로그램도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요. 작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북토린이 그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직 작가들을 갖다가 네, 이쪽으로 보내서 공급해서 네, 직접 네, 문학에 대한 수업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는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과학에 어느 정도 안착화되고 나서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해도 충분히 무난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 네, 모두 끝입니다. 혹시 그 들으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편하게 네, 말씀을 해 주세요. 네.